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나한테 얻어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돌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기본 동기 중에 하나가 열등감과 더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슈피리어리티라고 부르죠.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인간 행동의 기본 동기라는 거죠. 니들이 맨날 내 이것도 문제지만 맨날 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을 돈으로 메꾸려는 거죠. 존재 가치를 돈으로 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유독 밥값을 자기가 낸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뭐. 돈 내주겠다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인턴 전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시작했을 때 제 선배 중에도 있어요. 그분은 심지어 식사 자리가 끝나면 교수님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갑 들고 뛰어 먼저 내려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죠. 저도 웬만하면 제가 내는데 뛰어가서 낼 정도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돈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 모임의 대장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욕구 그리고 권력감 때문인 거죠. 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나한테 얻어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돈 내주는 거 싫어하는 친구는 없지만 너무 과하면 그냥 싫죠. 그리고 그게 더 과하다? 그러면 전문 용어로 재수없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나 소주 한 잔씩 하는데 제가 그 1차 밥값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해 모임 갔더니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좀 한번 낸 건데 그중에 몇 명이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내자, 아니면 요번엔 누가 내자, 누구누구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친구들이 그중에 절반이 넘거든요. 정말로 흉어물 없는 친구들인데도 괜히 그런 걸로 불편하기 싫은 거죠. 서로 돈 낸 저를 재수없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돌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기본 동기 중에 하나가 열등감과 더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슈피리어리티라고 부르죠.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인간 행동의 기본 동기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역할이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 내주마, 내가 낼게 하는 말 뒤에 숨은 건 야, 그래도 내가 아직은 너네보다 위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리더십, 진짜 어른은요, 돈으로 증명되지는 않아요. 존중은 지갑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죠. 물론 돈 안 내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니들이 맨날 내 이것도 문제지만 맨날 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으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슬픈 몸부림이죠. 이런 분들은 불안해요. 그 불안을 돈으로 메꾸려는 거죠. 존재 가치를 돈으로 메꾸는 사람이에요. 에릭슨이라는 분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 노년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아를 통합할 것이냐. 통합한다는 건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제대로 통합을 못해서 내 인생은 글렀다, 이번 생은 글렀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것이냐가 노년기의 과제인데, 돈으로 자꾸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자아 통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하니까 우울하려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라도 있어서 돈으로 메꾸려는 분들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 돈도 없으면서 돈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친구들이 좋아서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너네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호혜성의 원리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레시프로시티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준 것만큼 내가 필요할 때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해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호혜성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누구나 느껴요. 계속 한쪽만 내면 받아먹는 사람은 좀 불편하죠. 근데 상대방 못 내게 하고 내가 계속 내면 너는 항상 나한테 빚진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주고 내가 좀 잘난 거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자꾸 밥 사는 것만 하지 말고 어디 증권이나 은행 같은 데 투자하고서 봉사단체에 기부하세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라고 기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생색내는 데는 더 좋아요. 나이가 들고 모임이나 회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자식 자랑과 재산 자랑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세브란스 의대를 보냈대요. 제 친구의 선배였는데 아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갔대. 되게 친절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야. 그거 소문 안 났던데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거 아니야. 좋은 소문은 멀리 안 간대. 무슨 얘기냐? 야 누가 망했대. 야 누가 이혼했대. 이런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근데 누가 성공했대, 누가 하버드 갔대, 이런 소문은 잘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내 인생도 푹푹한데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듣기 싫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지자랑을 해. 야, 내 자식이 우리 손주가 요번에 서울대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와서 나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친구들 만나면 밥값 내라고 100만 원 주고 갔어요. 노년기에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자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이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만나면 인간 심리에서 사회적인 비교라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비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친구한테는 네가 부족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직계 가족들 아니면 정말 가까운 가족 있잖아요. 정말로 친해서 먹던 숟가락까지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하고만 조용히 나누세요. 옛날 펄벅의 돼지라는 영화를 보면 그 소설에서 만든 영화 있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길 가다가 하늘을 보고서 아이고 우리 애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하늘이 알고서 해코지 할까봐. 그 당시 중국 미신이었대거든요. 모임에서 친구 만날 때 너무 지자랑 자식 자랑 많이 하면 그 관계 깨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넘어졌을 때 불쌍하게 생각 안 할 가능성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훈수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그렇게 먹다가 일찍 죽는다.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 저 배 봐라 배. 너 약은 좀 챙겨 먹냐? 너 아직도 그렇게 술을 먹니? 본인은 건강관리 잘한다는 우월감의 표현인 거죠. 인간이라는 거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져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역설적 과정 이론인 거죠. 건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해요. 젊은 시절에 남편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술 많이 먹고 집에 일찍 안 오고 운동 안 하죠. 청소년 아들들도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내 친구를 노년이 접어들었는데도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하려는 건 싫거든요.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해요. 훈수는 관계 자체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정신과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저는요, 저한테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흔한 게 그동안 몸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마음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꼭 찍어서 물어보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세 번째는요, 나이 먹어서 만났는데 30년 전에 섭섭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너 그 30년 전에 그때 말이야, 애기들 서로 껴안고 만났는데 그때 나한테 그랬지. 야, 너 그때 내 부탁 거절했잖아. 그 이후로 내가 10년을 고생했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즐거운 모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죠. 심리학에서 용서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과거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30년을 마음 안에 그 서운함으로 품고 있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의 삶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어요.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도 제자가 물어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인가? 결국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굳이 뭐 기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교에서도 용서를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했잖아요. 이때 말하는 자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이 놔줘야 되는데 잘못한 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경우에 자비라는 건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란 얘기지 100% 용서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수 인순이 씨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그 사람을 100% 용서했냐 그랬더니 용서했대요. 근데 용서한 게 그 사람이 입고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섭섭한데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때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느꼈던 그 아픈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 그거를 생각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놔주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그 사람은 알아서 살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용서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미래는 없어요.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만약 섭섭한 게 있으면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복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후에도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행동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불가근 불가원. 모든 인간관계는요, 배우자건 자식이든 친구든 간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 아무리 친해도 사생활의 선은 지켜야죠. 근데 그 같은 친구인데도 1cm짜리 친구가 있고 5cm짜리 친구가 있고 10m짜리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저랑 지금 한 3, 40년을 만나는 대학 동창인데 가끔 보죠. 전체 모임 있으면 만날 때마다 안녕 잘 지냈어 창수야 그동안 별일 없지? 너도 안녕 굿바이 I'm fine thank you 그 말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 지내요. 서로 좋아요. 우호적인 관계예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되겠죠. 대학 입학 동기 중에 한 명 저랑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인간관계의 거리는 정말 다양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잖아요. 근데 실존적인 고독을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하고 100% 교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만 같이 교류하는 겁니다. 친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게 관심 영역일 수도 있죠. 야야 옛날 생각나지? 그때 그 담임 선생 정말 웃기지 않았냐? 우리 그때 참 좋았어. 한두 번 하면 추억 회상 놀이는 끝나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현재 지향적이고 오히려 미래 지향적이에요. 오늘 만나서 같이 등산하고 같이 서예 배우고 같이 음악하고 같이 책 읽고 같이 골프 치고 이것도 좋습니다. 현재의 활동을 공유하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 라고 했지만 과거만 반복하면 현재를 못 살아요. 늘 과거만 사는 거지. 세 번째는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적어놓으세요.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들은 정말 편하려면 4인 식구, 5인 식구가 같이 살아도 엄마, 아빠, 아들 둘, 딸 하나가 각자 자기 몫을 하는 집안이 제일 편안해요. 가끔 특별한 날에만 한 사람이 쏘세요. 정말 좋은 날. 인간이라는 게 형평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주고받는 게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요. 공정하다라고 느낄 때 서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낸다? 그럼 받는 사람은 계속 부담스러워질 거고요. 물론 돈 남이 내주면 좋지. 근데 기분이 나빠. 내는 사람은요. 언젠간 섭섭할 거예요. 내가 맨날 내냐? 그게 아니라 이번엔 내가, 다음엔 네가. 요새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아예 엠빵하는 도구들 아주 발달해 있잖아요. 보니까 점 333원까지 딱 나눠서 내게 해놨더만요. 이런 문화가 관계를 수평적이고 좀 더 오래 가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윤리학 책에서 진정한 우정을 정의했대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덕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라는 뜻이죠. 돈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진정한 우정이 아니에요. 반대로 상대의 돈을 쓰게 만드는 우정도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이 먹고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2, 3 세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합니다.